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콩팥 수치가 좀 애매하대. 근데 딱히 아픈 데는 없거든? 그냥 나이 탓이겠지? 저도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콩팥도 같이 늙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 좀 신경 쓰여서 그날 집에 와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콩팥은 망가지는 동안에도 거의 신호를 안 보내는 장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상강이 진행돼도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수치가 한참 떨어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몸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친구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콩팥 관련 수치 옆에 작은 화살표나 별표 하나 보고 그냥 넘기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걸 정말 미리 알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한 번 나빠진 콩팥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의외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다시 좋아진 사례들이 있었고 그 사례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5분짜리 습관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콩팥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나빠지면 끝이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콩팥 질환이 알려질 때는 대부분 만성 콩팥병의 후기 단계, 즉 투석을 앞둔 시점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은 투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신장내과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보통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는데 초기 단계인 1에서 3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수치는 다시 개선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신장이 많이 망가진 4에서 5단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단계에서는 식습관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무조건 회복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콩팥은 한 번 나빠지면 끝이다라는 것도 전부 맞는 말은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콩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콩팥은 흔히 정수기 필터에 비유됩니다. 우리 혈액이 하루에도 몇 번씩 콩팥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염분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몸으로 돌아가고 걸러진 노폐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필터링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수치가 떨어질수록 필터가 막혀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자료 보다가 한참 멈췄습니다. 정수기 필터는 눈에 보이니까 막히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콩팥은 안에 있으니까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져도 우리는 전혀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콩팥 건강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무조건 좋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정량의 수분 섭취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신장내과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이것도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적정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필요하고 후기 단계에서 제한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콩팥 건강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보다는 단계와 상황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콩팥은 구체적으로 왜 나빠지는 걸까요? 자료를 정리해보니 대략 이런 흐름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원인 단계에서는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꼽힙니다. 이런 요인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콩팥 안에 있는 수많은 미세혈관, 즉 사구체의 압력과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과정 단계에서는 이 손상된 사구체들이 하나둘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필터링 능력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정수기 필터에 비유하면 필터 구멍이 하나씩 막혀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과 단계에서는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진행되면 몸이 붓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결국 투석이라는 선택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콩팥에 특히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국물 요리, 찌개, 젓갈류에 들어간 나트륨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그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계속 과로하게 되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 사구체에 압력이 쌓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입니다. 흔히 드시는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 가정에 흔히 있는 브루펜이나 에드빌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 가끔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만성 통증으로 거의 매일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 신장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 소홀입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은 혈압과 혈당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도 수치 관리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콩팥에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짠 음식 얘기는 자료를 보면서 좀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콩팥은 정수기 필터처럼 매일 혈액을 걸러주는 장기이고 짠 음식, 진통제 장기 복용, 혈압 혈당 관리 소홀 같은 습관들이 누적되면서 그 필터가 서서히 막혀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 수치가 좋아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봤습니다. 60대 남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꽤 놀라셨다고 합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아직 투석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단계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바꾼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물을 거의 남기는 습관을 들이셨고 두 번째로 매일 아침 식사에 양배추, 양파, 블루베리 같은 식재료를 꾸준히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진통제를 드시던 걸 다른 방식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셨고요. 그렇게 90일 정도 지난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처음보다 의미 있게 올라간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니고 단계와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도 자료 보다가 한창 멈췄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식재료 하나하나의 효능이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줄이면서 동시에 콩팥이 일하기 편한 식재료를 꾸준히 더했다 라는 조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양배추, 양파, 베리류를 챙긴다고 해서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이 식재료들이 자주 언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칼륨과 인 함량이 낮으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신장식이요법에서 가장 먼저 추천되는 채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칼륨 제한이 필요한 단계에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게다가 칼륨 함량도 낮은 편이라 신장 단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칼륨 함량도 낮은 축에 속해서 신장질환 단계와 무관하게 비교적 편하게 챙길 수 있는 과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가면 채소나 과일이라고 해서 전부 칼륨이 낮은 건 아닙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바나나, 감자, 토마토처럼 칼륨이 높은 식재료는 따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장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콩팥 안의 사구체도 결국 미세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에 좋은 식재료가 콩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칼륨 제한이 필요한 단계라면 무나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식재료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장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과 식습관의 역할을 종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은 콩팥에 가는 직접적인 부담, 즉 혈관 압력과 혈당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식습관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식습관 개선이 약을 끊을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약의 효과를 더 잘 받쳐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 진통제 남용 같은 생활습관 요인은 약으로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본인의 습관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가면 관리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만성 콩팥병 4단계 이후부터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진행을 막기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치가 애매한 단계 혹은 아직 정상 범위지만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5분 습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신장내과 자료와 재활의학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기 또는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5분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콩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실 텐데 하체 근육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그만큼 콩팥의 미세 혈관에 가는 부담도 줄어든다는 흐름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5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콩팥 수치가 좋아진 분들의 공통점은 짠 음식과 진통제 남용 같은 부담 요인을 줄이면서 동시에 양배추, 양파, 베리류 같은 식재료를 꾸준히 챙기고 가벼운 아침 움직임을 더한 조합이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런 습관들을 보조적으로 더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본인의 상태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래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1. 국물 요리나 찌개를 거의 매일 드시나요? 2. 진통제를 거의 매일 혹은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3. 최근에 다리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고 느끼시나요? 4. 평소보다 피로감이 오래 가나요? 5.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수치 관리가 들쑥날쑥하신가요? 6. 건강검진에서 콩팥 관련 수치의 화살표나 별표를 보신 적 있나요? 7. 소변색이나 거품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관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이미 콩팥에 작은 부담이 쌓이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하는 장기라서 본인이 느끼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한다는 게 자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3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과 진통제 남용 같은 부담 요인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 둘째, 양배추, 양파, 베리류처럼 콩팥이 일하기 편한 식재료를 식탁에 꾸준히 올리는 것. 셋째, 매일 아침 5분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압 부담을 줄이는 것. 이미 신장 단계가 진행된 분들이라면 칼륨 제한 같은 부분은 꼭 신장내과 진료를 통해 본인 상태에 맞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오래 침묵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매일 먹는 것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노트가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